안녕하십니까. 광명자연건강의 박선식입니다. 오늘은 그 쑥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수지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갖겠습니다. 그 손에 뜨는 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명 수지뜸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주제를 정해서 말하는 이유는 광명 수지침 이론에 입각해서 손바닥에 뜸을 떠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어려운 병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에만 뜸을 뜨는데 그냥 이거 뭐 중풍에서도 빨리 이렇게 뭐 회복에 자신감을 얻고, 어려운 병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하루하루 우리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광명뜸을 어디다가 어떻게 뜨고 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준비했는데요. 광명뜸은 우리 몸의 전통적인 경락학설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대표적인 경락의 요혈은 먼저 폐경에 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경에 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포경에 노궁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들은 각기 어제는 중간으로 잡지만, 엄지측 중수골의 중간으로 잡지만, 노궁은 중지가 닿는 곳입니다. 중지 끝이 안쪽으로 닿는 곳, 중충을 생각해서 중지 끝. 그 다음에 소부는 이 소충을 향하기 때문에 소지를 구부려서 소지 안쪽이 닿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아주 가장 중요한 뜸인데, 이것을 광명수의침에서는 상초, 중초, 하초, 즉 3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초, 이 세 부위를 뜸을 띄게 되면 온몸에 대한 그 자극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을 현대 해부학적인 의미에서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엄지측 여기는 요골뼈입니다. 요골신경이 흐르고, 그 다음에 검지, 중지와 약지, 반절, 여기까지는 정중신경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노궁에 대한 자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부에 대한 자리는 척골신경이 흐릅니다. 다시 말해서 3초의 뜸법은 우리 몸에, 특히 손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신경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자극해주는 뜸법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뜸의 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열을 줘서 뭘 데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어떠한 자극으로서의 또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한 자극이 우리 몸에 전달이 되면 뇌 기저 부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감각이에요. 그러나 마루옆까지 올라가서 어떤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는 그 인지가 일어납니다. 인지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에서는 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린다는 거예요.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수지뜸은 이 3초 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뜸자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광명수지침에서는 하별뜸이라고 또 말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전통침에서는 사봉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요 첫째 마디, 둘째 마디의 중간들이죠. 이 네 곳, 이 사봉이라고 그래요. 사봉혈은 오유혈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정형유경합이라는 오유혈에서 하별에 해당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별을 광명의학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바다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르는 그런 폭넓은 바다에 이른다는 혈로서 만성병을 치료할 때 하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광명 수지침에서만의 어떤 특징으로서 그 대표 오수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 오수혈은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를 말하죠. 이걸 오장으로서는 간, 신, 비, 폐,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폐와 신은 가을과 겨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낮은, 또 춥고 냉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열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간신, 비,
폐하에 대한 자리하고 신장에 대한 자리를 뜸을 더 추가해주면 좋다. 근데 어디다 뜨시겠어요? 공교롭게도 광명수의침에서 보면은 신장의 자리가 제일 모서리에 있고 요 폐의 자리도 제일 모서리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오수열로 보면은 여기가 음이기 때문에 목화토 금수로 시작돼요. 양은 금수 목화토인데 목화토 금수, 이 수라고 하는 것은 3번 수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목화토 금수요, 신장의 수요, 정령유경합의 목화토 금수의 수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서 폐의 자리는 바로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중간에 있습니다. 이 점들을 추가해 주는 것을 더해 줌으로써 보다 온전한 그 뜸법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광명 그 수지뜸은 그 자리에 있어서 합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뜸 뜨는 방법에 있어서도 몇 가지 또 어떤 본고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소부와 노궁을 정할 때 우리는 손끝이 닿는 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닿지만은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바로 여기에 닿습니까? 손이 곱아가지고 잠들다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좀 더 안쪽으로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노궁과 소부의 혈자리는 그때의 기혈 상태에 따라서 경락 줄기를 따라 좀 끝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으로 수렴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뜸 뜰 당시에 손을 쥐어서 손 닿는 곳에 현재의 노궁, 현재의 소부 이렇게 떠줍니다. 그러나 어제만큼은 요거는 아버지이고 부성이고 신성이기 때문에 다른 손가락에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논리적으로 그냥 엄지측 중수골의 중간을 잡아가지고 흑색과 흰색이 만나는 이 자리, 이 경계에서 상초 어제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명수지침의 뜸자리를 정하고, 또 뜸을 뜰 때 대개 한 3개 정도를 뜹니다. 3개가 넘어가면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수지뜸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 판에 3개씩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꽉 누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씩 떠주는데 3개씩 뜰 때 너무 뜨거우면 좀 자리를 움직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음인 손을 펼쳐줍니다. 쫙. 움츠려 있을 때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막 뜨거웠어요. 열기가 있는데 손을 쫙 펼쳐주게 되면은 혈관들이 쭉 고속도로가 형성되지요. 그러면은 뜨거워진 그 피는 끝으로 나가고 새로운 또 보통 온도의 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되지 않고 물질이 덜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뜨는 그 작용이 온몸으로 잘 퍼져라, 효과를 내라, 그런 암시도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뜸을 뜨는데, 광명뜸 기본방에서는 처방을 한 9개 정도를 주로 이제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 기본방, 하별뜸, 내뜸법. 그랬을 때는 내라고 하는 것은 광명수의의 기본적인 뇌는 엄지뇌가 기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졸도했거나 그랬을 때는 이 엄지 말고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중지로 깨어난다? 이게 잘 안 돼요. 중지머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2급에 쓸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엄지를 따주기 바랍니다. 엄지의 특히 중상, 엄지뇌. 그리고 또 중지뇌와 약지뇌, 이것을 현실적인 의미의 뇌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게 광명수지침에서 뇌일까? 이게 조금 설명이 길기 때문에 별도 수지침 편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일단 중풍 같은 것을 치료할 때에는 기본방, 하별뜸, 그리고 엄지뇌, 중지뇌, 약지뇌 이렇게 떠주면 또 되겠어요.
그리고 또 처방 가운데 뭐 위장병이다, 자골신경통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방들이 나오면은 다 기본방하고 하별이나 대표 고유혈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극을 예리하게 침처럼 딱 듣지를 않습니다. 중범위하게 면역력을 올려주고 또 어떤 혈행을 개선하고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여튼 손바닥에 뜨는 그런 뜸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명수지침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 기본방을 떠주는데 주로 이제 상초 부위는 잘 뜨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상초이기 때문에 좀 열을 과하기가 조금 무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충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뜨는데, 그러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다, 또 전신이 많이 깔아져 있다, 이럴 때에는 어제에 해당되는 상초를 잠깐 떠주는 것도 하나의 묘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해 가지고 뜨시고 한번 떠보세요. 하루에 한 번 뜰 때 세 번. 왜 세 번일까요? 병을 봤다, 그 다음에 치료한다, 그 다음에 마무리한다. 이러한 의미로 박명수지침을 떠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그러한 몸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